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시장은 효율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장이 선택한 것이 정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에 미래가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군중의 판단은 때로 놀라울 만큼 정확하지만 그 판단이 사회에 꼭 필요한 선택이었는지 인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는지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왜 기술은 점점 쉬운 문제만 해결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는 어려운 질문을 시장에게 맡겨버렸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제15장 사막 속으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상상도 못할 결과를 낳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 영국의 어느 평범한 가축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내기가요, 오늘날 실리콘밸리와 경찰 행정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여정이죠.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1906년 영국 플리머스의 한 가축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저명한 과학자였던 프랜시스 골턴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죠. 자, 시장에는 무려 787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골턴은 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었을까요? 혹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보다 더 대단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에,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황소 무게 맞추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결과예요. 787명이 저마다 추측해서 써낸 무게의 중앙값을 내봤더니 실제 무게인 1198파운드에서 오차가 고작 0.8%밖에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당대 최고의 전문가도 해내지 못한 정확도였죠. 바로 이 놀라운 실험에서 그 유명한 군중의 지혜라는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많은 개개인의 독립적인 판단을 잘 모으기만 하면 그 어떤 똑똑한 전문가 한 명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골턴은 이걸 보고 민주적 판단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신기한 황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군중의 지혜가 시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질되는지, 그리고 이 논리가 어떻게 경찰 기술의 미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아주 뜨거운 감자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군중이 황소의 무게를 맞추다. 이 단순해 보이는 시장의 내기가 사실은 집단지성이 가진 강력한 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건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순수했던 군중의 지혜라는 개념이 만약 돈이 걸린 문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자, 한번 보세요. 황소 무게를 맞추는 건 사실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목표는 딱 하나, 정확성입니다. 질문도 간단하죠. 이 황소 무게가 얼마지?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목표가 이윤으로 바뀌면서 질문 자체가 무게가 얼마인가에서 어떤 것에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시장이라는 군중은 진가와 그룹홈 같은 회사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그게 수익성 있는 판단이었을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온라인 게임이나 할인 쿠폰에 쓰는 게 과연 최선인지에 대한 토론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이미 답을 내렸으니까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시장 승리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삶이란 뭘까? 가치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토론하길 멈추니까 그 텅 빈 공간을 시장의 논리가 모조리 집어삼켰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기술적 도피주의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실리콘밸리가 대중의 비난이나 복잡한 논쟁을 피하고 싶으니까 점점 더 쉽고 논란은 적고 돈은 잘 벌리는 그런 소비자 문제에만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국방, 폭력 범죄, 교육개혁, 의학연구처럼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들은 혁신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고요? 이런 문제들은 너무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도 많고 무엇보다 당장 돈이 안 되거든요. 장난감은 불평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들에서 도망치면서 생긴 그 혁신의 공백. 과연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 바로 경찰 업무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겁니다. 시간은 2012년, 장소는 당시 미국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았던 도시 뉴올리언스입니다. 당시 경찰은 정말 심각한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폭력 조직에 대한 정보는 싼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데이터 조각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이걸 하나로 꿰어 범죄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마치 해결사처럼 등장한 기술이 바로 팔란티어의 고담 플랫폼이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이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예측하던 말 그대로 군용 소프트웨어였거든요. 이 시스템은 흩어진 데이터들을 쫙 연결해서 용의자, 피해자, 목격자, 그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의 만능 도구처럼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곧바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연맹 같은 단체들이 법 집행에 데이터를 쓰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다 무고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감시당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선 거죠. 아무래도 전쟁터에서 쓰던 기술을 우리 도시에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좀 꺼림칙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발을 빼버립니다. 2020년 6월에 아마존이랑 IBM이 경찰한테 얼굴 인식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관련 연구도 다 중단해버렸죠. 실리콘밸리 전체에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괜히 엮이지 마라. 사실 이 논쟁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수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 기준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엄격해졌어요. 18세기의 볼테르는 죄인 2명을 풀어주더라도 무고한 1명을 감옥에 보내선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법학자 블랙스톤은 이걸 10대 1로, 심지어 스타키는 99대 1까지 올려잡았습니다. 단 1명의 무고한 피해자도 만들지 않겠다는 이 숭고한 원칙이 오늘날 기술 논쟁으로 넘어오면서 기술이 오용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아예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원문의 저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걸 사치스러운 믿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안전한 동네에 사는 엘리트들에게는 자신의 도덕성을 뽐내는 멋진 신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매일 범죄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험의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죠. 지금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종종 뭔가 멋진 메시지를 내고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자세를 취하고 상징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엔지니어의 접근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이 방식은 오로지 결과와 측정 가능한 개선에만 집중하죠. 범죄율을 낮추고 질병을 없애고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바로 이런 실질적인 결과가 이 접근법이 추구하는 유일한 도덕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우리는 혹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보다 그저 우리 스스로 기분 좋아지는 메시지와 도덕적 만족감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면 시장을 탓했고 시스템을 탓했고 누군가 해결해 주길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기술도 시장도 아닙니다. 문제의 책임은 부재입니다. 진정한 발전은 더 많은 규제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화려한 기술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해답은 오너십 사회입니다.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들,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리더들, 그리고 창업가 정신이 기업을 넘어 정부와 공공 영역까지 스며드는 사회.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결정이라면 그 결과 역시 누군가가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기술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공공의 문제 앞에서 중립일 수 없습니다. 사막은 끝이 아니라 책임으로 돌아가는 통과 지점일 뿐입니다. 저자의 메시지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진보란 더 많은 선택지가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